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정상근 정치전문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 전이에요, 전. 그냥 전이야? 이거? 아, 이게 지금. 됐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 페이스북에 쓴 거 봤다. 아, 예, 그래요. 예.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래. 사람들한테. 아, 저도 저 기자라는 그 타이틀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보 분석자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어요. 정보 분석자. 예. 좋네.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하는 일과 일치하는 것 같아가지고 4대 보험. 예. 규정과 정의가 되는 예. 아, 정보 분석자, 예, 정보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급조한 일정이다. 그리고 그거 지금 수용하고 있다. 이게 다 그냥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 네. 다 해결됐다라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언론 기사로 막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는 거죠. 원래 그래서 25일이 이제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 6개국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28일로 지금 회의가 뭐 연기된 건지 원래 뭐 25일이 그게 사실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원래 이번 3월 말에 지금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다가 아, 그래요? 예, 그런 일이 군 인권센터에서 어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출국 금지 당한 사람이 6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해병대 사령관이 출국을 미국으로 하려고 했던 거는 원래 미국하고 한국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경련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작년에는 미국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김계환이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렇겠죠. 출국 금지가 된 거를 아는데도 나가려고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취소를 했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얼마나 이 사건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 최상병 사건을 이거 외압 사건을 우습게 보고 출국금지 당해도 나는 할 일을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그마한 사건 뭐 자그마한 사건이라고 이거를 뭐 칭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사건으로 보는 거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아니하고 예. 자그마한 불씨가 들판에다 태웁니다. 예. 그 원래 25일 날 공관장 회의를 한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25일 지났는데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외교부에서 원래 나왔던 얘기는 25일에 공관장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회의를 위한 회의. 계속해서 뭐 일정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니까 뭐 어제 나왔던 얘기가 6개국 대사는 들어와서 지금 같이 뭐 방산업체를 방문하는 걸로 이 일정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은 이 방산 정보 공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가 기밀을 그렇죠.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좀 아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 치고 어제 김종대 전 의원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종섭 장관은 공수처의 조사를 기다릴 게 아니고 박정훈 대령이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맞아요. 박정훈 대령은 지금 피고인으로서 항명죄 혐의로 네. 지금 군사법정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피고인이고 내가 죄를 지은 게 맞는지 이종섭 국방장관을 좀 불러달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서 증언을 하면 됩니다. 증언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군사법정에서 위증, 뭐 어떤 재판정이든 위증은 또 다른 중죄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더 빠져나가거나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다 보도가 되고 그런다면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 언론이나 이게 다 화력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관점이 공수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떳떳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으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이종섭을 증언대에 서게 하라. 군사법정에 서게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린다. 중원대에 서게 하는 게 결국은 그 본인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호주 대사 그렇죠.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수사를 받든 어디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든 예. 일단 본인이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이 호주 대사라는 첫 단추를 껴놨는데 이 첫 단추 자체를 풀지 않고 있으니까 예. 그 뒤에 아무리 뭐 나머지를 뭐 자크로 집 올린다고 해도 아니 호주 의미가 없는 대사라도 거죠. 대통령실에서 늘 그랬잖아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언제든지 와서 조사받을 수 있다. 그러면 법정에서 그것도 군사법정에서 전 국방부 장관한테 빨리 와가지고 증언하시오라고 하면 해야지. 언제든지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언제든지 조사받을 수 있다고 했지 증인으로 서겠다는 안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고 네. 이종섭 대사가 21일 날 아침에 이제 9시 반에 싱가포르 경유에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일에 뭐 여러 번 사람을 만났겠지만은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이제 외교부 소속인데 그렇지. 갑자기 국방부 그렇지. 장관을 현재 국방부 장관에 왜 만났으며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뭐 좀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뭐 네.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뭐 논의를 할 게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거는 역시 이 지금 뭐 재판의 증인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수사와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입을 맞추거나 여러 가지 협력할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 공관이 왜 가서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만납니까? 잘못하면 말 맞추는 걸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뭐 오히려 그렇죠? 봤으면 국방부가 네. 할 수 있는 역할이랑 외교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뭐 호주랑 뭐 국방 관련돼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뭐 양측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뭐 호주 대사와 국방부 장관이 만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 지금 이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금 일정을 계속해서 급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와중에 뭐 어쨌든 이렇게 신원식 장관도 만났고 그래서 또 그런 의심을 받고 또 다른 장관들도 이종석 호주 대사가 만나고 뭐 앞으로 뭐 무역공사도 가고 수출입은행도 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정을 왜 대체 갖추느냐 뭐 이런 비판도 지금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석 기국이 국민의힘 총선에는 도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분석이 좀 나왔죠. 오늘 동아일보가 그 각 정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의 취재를 종합했다. 이러면서 이제 보도를 했던데요. 자체 분석을 정당이 한 것을 가지고 취합을 한 거니까 이거는 좀 이제 좀 판단은 이제 좀 걸러들을 필요도 그렇지.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세다라고 했을 때는 이 너무 열세면은 이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하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좀 잘 나가면은 너무 이제 잘난 척하고 막 뭐 악성 분위기에서 오만해 보이지. 저쪽이 결집하거나 뭐 오만해 보이거나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체 분석을 한 거면은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82곳이 우세다. 그리고 민주당은 110곳이 우세다라고 했는데 지금 254개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5, 60개 정도는 지역구. 전체 지역구 그러니까 한 5, 60개 정도는 경합이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연합뉴스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우세거나 경합 우세가 11곳인데 저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우세가 아니었다가 그러니까 지역구가 아니었는데 이제 내준 데가 양천갑이라든지 동작갑 동작을 뭐 그러네요. 강동갑 뭐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8석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보다는 조금 우호적으로 이제 보는데 플러스 3 정도. 만약에 저대로 된다면. 저대로 된다면은 저기에 분류된 데가 다 정말 우세일까? 동작갑이 정말 우세일까?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쪽에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은 동작갑이 나경원 동작을이 동작을이 그렇습니까? 동작을은 우세 맞아요. 네. 근데 동작갑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지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렇던데. 그러니까 저거를 우세로 분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시나리오를 엄청 돌려가지고 많이 지금 끼워 넣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지난번에 2020년에 미래통합당이 103석 했거든요. 총. 근데 비례 19석을 빼면은 84석 했어요. 지역구 84석. 지금 국민의힘 82곳이잖아요. 약간 2020년 냄새가 난다. 지금 2020년 냄새가 싹 나고 있다. 그럼 야권, 범야권이 한 180개 정도도 가능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지금?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민주당하고 이제 비례까지 해가지고 165석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민주당 합쳐서 조국혁신당이나 이제 다른 정당 빼놓고. 근데
170까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네, 민주당 단독으로. 이거는 뭐 근데 변동폭이 예. 크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또 네가 뭐 170성 얘기했는데 또 안 맞았네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은 현재 예.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분위기. 결국 동아일보도 예. 그렇고 뭐 경향이나 한겨레도 그렇고 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투표율이다. 그렇죠. 네. 투표율에 따라서 뭐 그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5% 이하로 가면 민주당이 지는 것이고 지난번처럼 66%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70%에 근접하거나 70%를 넘어버리면 그럼 민주당의 대승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투표율로 결정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인구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양측의 지지층은 이미 똘똘 뭉쳐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투표장에 나온다고 치고 지금 중도층이 이제 투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관건인데 사실 그동안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이제 중도층 여론은 좀 이렇게 정권 심판 쪽에 좀 많이 가깝게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 전문가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세대로 보면 지난번에 70대 이상에서 80% 정도 투표를 했거든요. 근데 총선에서 80% 투표하면 그건 맥스야. 최대치야. 총선에서 80%가 투표를 한 일이 있나요? 옛날에 90년대에 있었. 아니 지난번에 고령층. 지난번에 70대 이상 70대 이상. 70대 이상은 80%를 했거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40대 50대로 가면 70%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66%가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면 40대 50대가 진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분노를 해서 이것을 심판하는 어떤 투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70대 이상처럼 뭐 80% 가까이 투표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 지금의 예상 수치와는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요거를 봐야 돼.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연령별로 얘기를 하잖아요. 40대, 50대 이렇게 연령 효과라는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세대 효과가 있어요. 코호트 효과라고 그렇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특정 세대가 어떤 투표 성향을 가지면은 그 20대 때 가졌던 투표 성향이 대체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코호트 효과를 봐야 되는데 60대를 지금 이제 분류를 하면은 자 이게 60대 초반까지는 또 지난 총선 때는 50대였어. 자,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은 64년생까지 이제 60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60대 네. 초반부터 해가지고 자, 이게 우리나라에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가 한 번 있고 또 하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70년, 71년 때 100만을 찍고 거기를 기점으로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예. 60대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면은 그 80년대 학번들이 지금 60대 들어갔거든요. 80년대 초반 학번들이 네. 이들의 투표 성향하고 그 소위 말해서 70년대 학번들의 투표 성향하고가 많이 달라요. 60대 초중반과 중후반의 투표 성향이 많이 다르다. 여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광주를 직접 경험을 하고 예를 들면 학생운동을 하고 이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초반. 60대 초반. 예,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학번. 이러면 그렇지. 이재명 대표도 지금 60대고요. 그렇죠. 조국 대표도 60대고요. 다 6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그 얼굴이 60대야? 82학번이잖아. 지금 예. 83학번까지 60대야 지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상당히 이제 60대들의 투표 성향이 많이 달라진 거고 지금의 50대, 저도 이제 50대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50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50대 전반이 그러니까 초중반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70년대 초반생들이에요. 그렇죠. 70년대 초반생들이 어떤 경향을 가지냐면 환상 속의 그대. 예, X세대 그리고 서태지. 전교조 세대 뭐 이런 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이들이 5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대 그리고 아니면 민주당 지지가 강한 세대가 70년부터 74년생까지 여기가 제일 강해요. 여기가. 맞습니다. 예. 이들이 5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예. 그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들이 다 예. 보수였어. 그렇지. 부장님들이 다 보수였고 그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네. 부장은 보수, 그렇죠. 과장, 차장부터는 뭐 진보. 진보 뭐 이랬는데 요즘은 부장님이 다 진보야. 이번에 가야 돼 이제 네. 사장님까지 가야 돼.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60대가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네. 민주당 계열에 불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70대는 확실해. 70대는 그렇지. 무조건 이제 보수가 많이 가는데 60대 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마지막 수가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색깔론. 네.
두 번째는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예, 절 하기 살려주십시오. 시작하죠. 살려주십시오. 예, 읍소 전략. 네. 예, 이게 이건데 첫 번째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지금 위협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흔들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종북 세력 이야기했고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이념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색깔론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핀치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전략이 보수층을 최대한 결집하자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도 그렇고 이제 보수층을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을 투표장에 다 데리고 나와야 이게 붙어볼 만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은데 사실 이미 그러니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당의 지지층들은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좀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관건은 이제 중도층을 어느 세력이 어느 만큼 설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텐데, 근데 중도층은 사실 정권 심판 여론이 좀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소구될 수 있는 어젠다가 아니라 이미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좀 어젠다를 짰다는 거는 글쎄요 좀 전략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게 또 보수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저 색깔론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보수라고 하기는 또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 우파부터 공화당 좌파까지를 다 포함하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거는 옛날에 뭐 공산 전체주의 세력 할 때 무슨 레이건 대통령 할 때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직도 먹히나? 한국 사회에서 먹힐까요? 일단 뭐 자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윤석열의 자유, 김건희의 자유, 검찰의 자유라고 일단은 뭐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국민의힘 선거는 전략으로 보면은 망했다. 여기는 망했다. 아니,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십시오. 네. 특히 이제 스피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한테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네. 많은 거. 그래서 하도 이제 안 되니까 뭐 이뇨한도 투입해야 되나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한동훈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은 최근 일정을 봐요. 신당동 가서 떡볶이도 먹어야 돼. 여의도 가서 이제 포이더 인사도 해야 돼. 예. 그 와중에 이제 의료인들 만나서 뭐 중재도 해서 뭐 내가 중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와중에 또 박근혜도 가서 만나야 돼. 그 와중에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 와중에 또 뭐 세자녀 나오면은 뭐 등록금 다 대주겠다고 얘기해. 예. 지금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하는 게 많이 급해졌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국민의힘은 합니다예요. 뭐 이재명은 합니다. 베꼈네 안 베꼈네 네.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파지티브한 거 정책으로 해가지고 플래카드에 이를테면은 뭐 1,500억 원 지원하겠다. 뭐 이를테면 남성 육아휴직 막 이런 거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뉴스 나왔잖아요. 중앙당에서 야 다 이거 걸어. 그래서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국민의힘 이 플래카드 걸으라고 했다가 수도권에서 완전 반발한 거예요. 이거 네. 걸면은 우리 다 죽는다. 뭔 소리냐. 네. 수도권의 후보들이 하니까 이게 취소가 됐어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는 뭐 우리가 1,5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밑에는 종북 세력 척결 이게 같이 걸려있으면은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이게 네.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야. 그래서 네. 내가 비유를 하나 했는데 수험생이야. 수험생이 옛날에 꿈은 서울대 의대였어. 근데 공부를 안 했어. 근데 이제 한때는 모의고사 성적이 막 근처까지도 올라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좋았는데 이제 모의고사 보니까 폭망했어. 예. 급한 거야. 예. 오늘 국어를 해야 되나? 야, 수학을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하는구나. 과학을 해야 되나? 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밤을 새볼까? 그런데 시간만 버리는 거죠. 지금 종잡을 지금 이게 하던 걸 루틴대로 잘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예를 들면 종북 세력에게 내주면 안 된다라는 플래카드 걸었을 때 수도권 맞아. 종북 세력이 문제야. 국민의 힘을 실어줘야 되겠네. 하겠냐고. 시험이 얼마 앞두고 지금 교련을 공부하고 있는 그러네. 아주 비유가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공부 못하는 수험생들이 막판에 몰려가지고 한 일주일, 지금 2주 정도 남았는데 수능 앞두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 자기가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든지 아니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나는 이 정도 점수만 맞겠다라고 가야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수도권 후보,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도권 후보들이,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이 어느 정도까지 몰렸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김은혜 후보라든지 이용 의원이 사실상 대통령실에 들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종섭 대사 데려오라고. 어제 인터뷰를 봤더니 이제 박민주
박민식 후보 그 보훈부 장관을 지냈던 네. 분인데 이분이 언론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홍범도 흉산 이전을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박민식이? 나 지금 몰랐다 이거. 저 지금 와서 본인이 반대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야 국방부가 이렇게 왜 밀어붙였다라고 그러면 하는 최경영의 거예요. 최강시사에서는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 네. 그때는 지금 이런 분위기였거든. 근데 경북사를 여기서 다 때려잡는 예.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였거든. 여기서 또 종북 예. 얘기를 한다고 하니 그 수도권 예. 후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막 던지고 있는데 잘 먹히지가 않는다. 게다가 지난 행위들을 국민들이 또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먹히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처음에 아주 그 뭐랄까요 혹이라고 생각했던 의대 정원 이거 확대 문제 이게 오히려 지금 칼자루가 의사들한테 넘어간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것도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걸로 긍정적인 거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요. 선 반영이 됐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이 2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올랐던 거는 뭐 대부분의 모든 여론조사가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긍정 호재라기보다는 리스크가 됐다. 이게 리스크가 됐어. 리스크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2,000명을 그러니까 2,000명을 고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충북대 의대가 49명이었는데 2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입시학원, 노량진 입시학원에 이렇게 몰아놓고 이게 아니라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도대체 49명에서 200명이 되는 거가 어떤 계산에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200명이 됐는데 예를 들면 뭐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한 학년이 200명인 거예요. 지금 예. 이게 한 학년이 그죠? 예. 그러면 4년이라고 치면 의대는 6년이구나. 네. 그러면 하여간 실습을 본과부터 하니까 4년이라고 칩시다. 그럼 800명이잖아. 어떤 분이 그렇게 계산을 해놨더라고. 야, 병동이 700병동인데 병상이 700병상이야. 그러니까 풀로 다 차도 환자가 700명밖에 없어. 근데 이게 지금 학생들은 800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방의 거점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충분한 병상이 없기 때문에 실습을 하려면은 수도권으로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뭐 서울 아산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읍소해가지고 우리 애들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칼자루는 거기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병원들이 그렇구나.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데 막 갑자기 몇백 명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 실습을 하게 하면은 그거 하겠냐? 그러면 이분들이 임상을 안 해보고 의대를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렇지. 문재인 정부 때 400명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의사들이 반대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400명까지 늘려줄 수 있다. 그때 늘렸어야지 2020년에.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은 2,000명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다 하려고 그래. 본인 임기 5년 동안에 어느 정도 하고 다음 정부에도 넘기는 맛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리스크가 됐고 지금 이게 가장 의료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뭐냐면은 협상 주체가 모호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테이블로 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가 의협도 있죠. 어제 의협 새로 뽑혔잖아요. 회장. 그리고 이제 교수들 있잖아요. 의교협도 있잖아요. 그리고 전공의 협의회도 있잖아요. 어디랑 협상을 해야지 이게 깔끔하게 해야 되는지조차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 창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다가 전공의들은 제가 주변에 이제 의사들이 많아서 제 또래 의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언론사에서 그 또래, 전공의 또래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거든요. 근데 우리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언론사 기자들 들어오면 말 잘 듣습니까? 절대 안 듣거든. 선배들 말 절대 안 들어요. 그냥 제멋대로야. 제멋대로인데 본인도 안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별로 말을 못해. 저도 뭐 그렇게 크게 주장은 못하는데 그런데 워낙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의사들은 주장을 하더라고. 야, 우리도 핸들이 안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자신한다. 선배들이나 과장들도 그 병원에 있는 과장들도 핸들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협에서 뭐 어떻게 결의를 했다고 해도 전공의들은 생각이 전혀 달라. 젊은 친구들은.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협상 주체가 모호하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정부가 애초에 예. 멱살을 너무 세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2,000명이라는 선에서 아예 뭐 굽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더러 예. 의사들을 기득권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저희가 네. 봤을 때는. 하지만 대통령은 정책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책을 하고 이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뭐 어쨌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기득권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공의 단체든 의사협회든 뭐 이제 정부가 대화 상대로 인정을 안 해버리니까 지금 의정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나와야 돼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포퓰리즘의 문제라고 보는데 좌우 포퓰리즘 다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니까 소득이 낮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라고 하면서 좀 무리한 정책을 취하는 것도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고 이렇게 소득이 너무 높고 사회적으로 좀 질시나 질투의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막대해도 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우파 포퓰리즘이죠. 예, 근데 그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의 포퓰리즘을 한다는 것도 진짜 언어 도단적입니다. 언어 그렇죠. 도단이에요. 네. 예.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어떤 그동안 유지해 왔던 예. 건설로조 야 밀어붙여 뭐 이런 그렇지. 거 있잖아요. 예전에 예. 뭐 화물 차 노동자들 야 밀어붙여 이거에 이미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냈다라는 뚝심의 어떤 정치를 보여주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 중재자로 내세웠지만은 어저께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테이블에 앉으라고 했잖아요. 한동훈 중재자도 이제 물 건너가 버렸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계속 오락가락 우왕좌왕하고 있다. 다 당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풀리는 거야 지금. 본인들의 역량, 정치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 정치를 하고 이제 대통령 된 지 2년 됐는데 본인의 실력을 너무 과신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거는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 이제 보수 쪽 인사를 이제 만났는데 국민의힘 쪽인데 그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모른다. 솔직히 지금은 돈 풀어야지. 무슨 소리야? 무슨 긴축 재정이야 지금 선거 앞두고. 그치. 이게 네. 지금 수가가 오고 있는 게 네. 사실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중앙 정부가 지방에 줘야 지자체에 줘야 되는 지방 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법을 이제 예산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거니까 이거는 꼭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난해 이제 57조 원이 펑크가 났잖아요. 네. 세수가. 그래서 기재부가 마음대로 지방 교부금을 안 줘버렸어요. 그랬다 그러대. 예. 예. 그래가지고 지자체들이 일부가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걸었어요. 권한쟁의 심판이 뭐냐면은 이쪽 우리가 침해받았다. 우리 권한을 받을 권한을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 이제 돈을 받을 수 없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지역 경제가 특히 안 좋은 이유가 그렇지. 정부가 돈을 안 풀어서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선거 앞두고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거. 원래 줘야 되는 돈도 안 준 거야. 그러면 왜 원래 하던 거. 윤석열이 안 했느냐? 그 기재부가 안 했느냐? 이걸 하려면 이미 세수는 57조 펑크가 났잖아. 예. 추경을 해야 돼. 추경을 하면은 누구가 해야 국회 동의를 얻어야 그렇죠. 되고 민주당한테 민주당이 맨날 추경하자고 그랬잖아. 얘들이 주장하는 거는 죽어도 듣기 싫어. 그러니까 아예 주지 마. 그래서 지방이 지금 경제가 파탄이 났어 지금. 그런데 이 보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이 이거 왜 이러고 있냐고 지금. 이렇게 뻔한데 돈을 풀어야지. 지금 이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극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전략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판이 2주 남고 뒤집힌 적은 별로 없고 특정의 어떤 정치 세력의 붐이 일었을 때 그게 유지돼서 상승세를 기록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에 국민의당이에요. 예. 국민의당이 최종적으로 그 비례 정당 정당 득표 26% 했거든요. 많이 했구나. 그때 민주당이 25% 했어요. 그러니까 3등 했어요,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33%로 1등, 예. 국민의당이 26%로 2등, 민주당이 3등 했는데 예. 이번에도 약간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밀릴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 근데 그때 이 2주 남겨놓고 계속 올랐어요. 그때 10%대였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 바람이 불면서 점점 올라가가지고 26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열세인 데가 예.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뒤집히고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조국혁신당 이야기 하셨는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좀 안 돼서 200억이 다 모였다. 54분 만에. 이거는 뭐 총선 펀드니까 총선 펀드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정당 보조금 받으면. 네, 그렇죠? 정당 보조금 받으면 돌려주는 네. 거고 이자까지 두둑히 쳐서 아, 5%인가 뭐 그 정도 뭐 준다고. 세네요. 네, 그러니까 며칠 되지도 않는데 5%야? 몰라. 아니 그래 나도 늘 거. 아니 이거는 고수익이네. 며칠 되지도 않는데. 대출을 좀 받아야겠네. 근데 50 이미 끝났어. 끝났어요. 네, 이미 끝났어. 24분 만에 끝났고 네. 한 몇십억이 더 모여가지고 그걸 네. 또 반환했다고 반환했대요. 하더라고요. 반환했대요. 그래서 알았으면은 나도 넣었을 걸. 이거 5% 그냥 먹는 거 아니야.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은 여기에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연 3.65%네요. 아, 연 3.65%. 네. 그저 그러네. 그저 그런. 예. 그렇진 않다. 굳이 그러면 뭐 기간으로 생각을 하면 1%도 안 주겠는데. 뭐 그렇죠? 국고보조금 받으려면 그래도 좀 0. 얼마, 아. 0. 몇 % 주겠네.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아.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후원한 사람들이 네. 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후원했다기보다는 뭐 그 정도의 이제 열망이죠. 열기가 네. 있다는 거 열기가 아니에요? 있네. 200억이라는 액수는 뭐 쉽지 않은 액수인데. 어쨌든 지금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민주당 예. 지지자들. 그러니까 총선 날만 지금 꼽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게 범야권 지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범야권 지지자들이 그런 것 음. 같고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몸조심하자는 분위기가 내부에 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지난 선거 때 이제 180석 정도를 했지만 그 여기서 좀 몇 표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뭐 1, 2%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도 꽤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에 좀 실수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잘못 풀리면은 좀 이 판세가 좀 이게 좀 나빠질 수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좀 몸조심. 민주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좀 신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범야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미래에도 범야권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여당 아니면 다 야당이죠. 뭐 여당 그거를, 아니면 다 야당이다. 새로운 미래를 그렇다고 네. 야권이 아니라고 보기는 그렇고 거기에도 네. 윤석열 정부 심판도 얘기하지만 뭐 이재명의 뭐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도 얘기하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고 다만 이제 어쨌든 새로운 미래가 어려운 부분은 지금은 어쨌든 전선이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너무 모아져 선명해. 있어서 너무 선명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지지자들도 다 학습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 진영의 학습 효과는 박근혜 탄핵을 우리가 했던 거를 후회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탄핵 이게 생각보다 보수층의 완강 만약에 뭐 윤석열 정권 뭐 이제 탄핵이 뭐 이런 총선 이후에 그 굉장히 완강한 저항에 이제 있을 그럴 거고 것 같아. 민주당 특히 호남 지지자들의 학습 효과는 뭐냐면은 2016년에 네.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국민의당 한번 밀어줘봤는데 네. 얘들 뭐 국민의힘으로 시덥지 않아. 가버렸다. 별로. 국민의힘으로 네. 가버리고 시덥지 않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얘들을 밀어주는 게 상당히 이제 부담 있고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미래와 조국혁신당이 극명하게 갈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정치 지형도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네. 개혁신당의 여부, 그 다음에 정의당 이쪽이 어느 정도 우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도 앞으로 정의당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정의당은 지금 지지율이면요 의석 예. 한 석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석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아, 비례도 이제 3%가 안 돼 지금 현재 지지율대로라면 그렇죠. 어떤 거는 그렇더라고. 지역구에서 예. 몇 군데 있는데 다 고전하고요. 그렇죠. 고향 갑에 지금 심상정 후보다 3선했잖아요 거기서. 3등이던데? 3등이고 네. 이 김성애 후보가 한 48%, 뭐 40에서 48% 나오는데 50% 근접이야. 심상정이 12에서 맞아. 17 나와요. 맞아. 3배 차이가 이상 납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이 그 정도로 약간 정의당이 고전을 하고 있고 아마 저기 이제 민주당을 제외한 정계 개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진보당 쪽에 오히려 흡수될 수도 있겠다. 네. 저 입틀막 제일 처음에 다녔던 진보당의 네, 강성희 의원 있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번에 네. 어쨌든 비례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이제 3석 정도를 진보당이 가져갈 거고 지금 부산 연제구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가 이름도 맨날 까먹어. 김희정 연제구에서 이제 김희정이 나왔는데 김희정 나왔구나. 거기에서 이겨요 지금.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예. 거기가 완전 보수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이후로 딱 한 번
뭐 소위 말해서 야권이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뭐 진보가 이긴 적 한 번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뭐 하여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진보당 계열 쪽으로 정의당이 이제 많은 개파들이 이탈해가지고 뭐 정의당이 와야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개혁신당은 한두 석이라도 가져갑니까? 개혁신당, 아니 말씀은. 네. 개혁신당은 뭐 지금 지지율대로라면 이제 비례대표에서 이제 한 2석 정도 두 석? 네,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사실 그것도 이제 최대치 예상인 것 최대치예요? 같고요. 네. 예. 개혁신당도 이제 자칫하면은 이제 이번 선거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근데 거기는 3%는 넘을 것 같아요. 3%는 저는 넘을 것 같다. 그냥 2석 정도 봅니다. 두 석. 비례 2석이고 거기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후의 리더십을 보일지 뭐 일설의 얘기로는 조금 유학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총선 끝나고 총선 이준석 끝나고. 대표가 그래서 뭐 어려움을 겪을 텐데 어쨌든 뭐 합당하지는 않겠다.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정당 합당하지는 않겠다라고 좀 길게 보고 가려는 것 같은데 이번 선거에서는 좀 어쨌든 뭐 룸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상근 정치 전문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심층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정치구력에서 나오는 통찰, 정치권 더 깊은 이야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박지원 후보입니다. 박지원 후보님, 저는 해남반도 진도. 예. 그런데 해남반도 지금 진도. 해남반도 진도 국민들이 예, 그래도 예, 민주당의 신인 후보들을 지원해라 예. 해서 거의 해남에 못 있는데 아, 근데 저 참 생각해보니까 진도는 지금 다리 나아졌어요? 다리 놔줬죠. 당연히. 옛날에 나아졌나? 그 진도대교 제가 놓은 거예요. 쌍다리 2개. 아, 그래요? 네. 아, 목포대교, 옛날에 가기 신안 천사대교. 진짜 이게 다 힘들었는데. 제가 다리 박사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 완도나 음. 진도 초도 연도교가 없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요즘은 이 해경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다리가 없어가지고 연도교, 연육교가 없어가지고 바람 조금 불고 아유. 기상이 나쁘면은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돼 버리는 거.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촌 중학교 저 선생님이셔가지고 예. 저도 이제 요수여서 섬으로 이제 가끔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섬까지 가는데 배가 큰 배가 닿지를 못해요. 예, 그렇죠. 예. 큰 배가 닿지를 못하니까 이제 종선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배를 내립니다. 예. 그러면 70년대만 해도 거기에다가 뭐 돼지도 태우고 뭐 다 싣고 예. 사람들 뭐 그냥 완전히 꽉 차요. 근데 예.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 사실은 진짜 위험하죠. 그때만 하더라도 7, 80년대만 해도 예. 그랬습니다. 예. 기상 예보에 대해서 예. 경찰이 단속을 안 했는데 예. 지금은 우리 해경 시스템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생명이.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불면은 모든 배편이 끊겨버리면은 그렇지. 거기에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엔 좀 위험해도 갔거든. 갔죠. 예. 그리고 특히 또 육지에 나왔던 분들이 예. 진도읍에 완도읍에 나왔던 분들이 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기본권 생활 문제다. 그리고 지금 완도 같은 데는 섬들이 있어가지고 식수가 부족해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안 오면은 섬은 물 문제가 제일 크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시급한 게 예. 연도교, 연육교 예. 그리고 상수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아니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엊그제 예. 용인에 가서 500조를 퍼줘버리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원모 음. 자기 검찰 부하 공천시켜놓고 예. 이원모 후보가 어떤 분이에요? 그 신모 씨 남편. 그렇죠. 예. 대통령 전용기를 탄 전용기에 타고 간 유일한 민간인. 아니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내외가 그렇게 가까운가 봐요. 그렇죠. 그분은 또 유명한 강남의 자상당 자상당 한방병원. 이사장님의 따님이에요. 돈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원모 자기 처갓집 돈 가지고 개발해야지 왜 대통령이 내 세금 가지고 500억을 500조. 500조를 내 해버리냐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아, 뭐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목련꽃이 피면 네. 김포는 서울이 됩니다. 지금 목련꽃이 완도 목련단지 네. SK 주유소 사장님이 만들었는데 가보니까 졌어요. 우리 아파트는 피어요. 그러면 김포가 서울 됐습니까? 용인도 서울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왜 500조 뭐 몇 개 도시에다 해요? 오늘 제가 또 속보 나온 게 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한다, 고도 제한 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국회를 예,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당연하죠. 예, 당연해요. 예, 그렇지만은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오후 5시에 용인 정구 예. 이기현 후보 지원 가는데요. 음. 아니 거기도 가면은 서울특별시 용인구 돼 있는 거 한번 보려고 그래요. 웃기는 거야. 예. 그래서 한동훈은 거짓말쟁이다. 예, 목련꽃이 피면 김포는 김포는 서울이 서울. 돼 있습니다. 예,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거짓말을 예. 규탄해야 되고 예. 제가 완도 5일장 갔어요. 어제 그제. 그랬는데 대파는요. 이 전라남도 그쪽이 특히 해남, 진도, 완도가 대산지입니다. 가서 시장에서 물어보니까는 질에 따라서 한 단에 3,000원, 5,000원이에요. 그 산지에서도. 산지에서도? 네. 그래서 제가 아니 대통령은 875원이라고 했는데 할머니 그렇게 비싸게 팔면 팔래요? 했더니 예. 나도 압수수색 당해. 나도 그렇게- 텔레비 봤는데 네. 대통령이 참 한심합디다. 모르면 말이나 말지 하고 욕설을 나오는데 욕설은 제가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예, 아 그런데 더 가관은 예. 수원 정구에 나온 범죄 심리학자 나는 대파 심리학자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수정 후보. 이수정 후보 예. 대파는 뿌리로 판다. 단이 아니다. 그래서 850원이다는 거. 아니 이분도 장을 안 봤나 봐 별로. 아니 그러니까 예. 인삼이나 네. 산삼은 뿌리로 팔아요. 그렇죠. 한 예. 뿌리 두 뿌리 파는데 저 양반이 장을 안 봤나 봐. 뭐 강남에 38억짜리 아파트 신고했다는데 네. 돈이 많으니까 대파를 인삼으로 산삼으로 착각했나? 이게 말이 돼요? 이런 바보들이 대통령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예. 자, 저도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요. 예. 하나로마트 갔어요. 네. 옛날에 예.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다 공부해가지고 가지만은 다 기억을 합니까? 같은 그 양재점. 그렇죠, 그렇죠. 양재점 다 그거 거의 항상 갑니다. 가서 예. 틀리면은 대통령님 예. 이건 아닙니다. 어. 하고 말을 해주면 아 내가 착각했네요. 하고 고치면은 언론에서 그렇지. 고친 값을 얘기해줘요. 아니 저도 대파 한 단에 얼마인지 알았어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그렇죠. 아 그럼 예. 대통령이 875원이다 하면은 수행관 대통령실 비서들이 옆에 그 농림부 그렇죠. 장관도 농림장관이 네. 이걸 고쳐줘야지. 그렇지. 이 바보들이 예. 대통령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 옆에서 아부를 하더라고. 아 이게 말이 돼요. 그 네. 농림장관 또 옆에서 어제가 아부를 하더라고요. 하나로마트에 네. 875원에 한 달에 팔고 있다. 예. 6개인가 판대요. 이건 압력 세일 아니에요? 야, 암흑세. 나는 한동훈은 네. 거짓말쟁이고 예. 대통령실과 장관은 대통령 앞에 서면 작아져서 말도 못하고 예. 이게 나라 꼴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슈는 바보야, 민생 물가야.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민생 물가를 대파값 때문에 대파값으로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툭 내놔버렸어. 사실은 언론이 그거 감춰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 지난 아니 1년 제가
예. 뭐라고 하더라도 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보더라도 음. 민생 경제다 그렇죠. 해도 언론이 받아 쓰지를 않아. 받아 안 썼죠. 예. 예. 그랬는데 대통령이 875원이다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로이타에서 이제, 예. 영국 로이터 통신에서 대거 야 이거 대통령이 875원이라 해가지고 민생 물가를 확 띄웠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총선은 민생 물가로 간다. 예. 로이터가 썼더라니까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음. 제가 영부인 어디 계십니까? 영부인이 실종됐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 라고 했더니 외신들이 다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 영부인이 없어졌다고. 그렇죠. 제가 세계 언론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인디펜던트, 싱가포르의 가장 큰 신문사인 스트레이트 타임즈 이 두 개. 베트남도 썼다고요. 베트남도 썼구나. 예. 그런데 전 세계 언론이 썼어요. 아. 지금 영부인이 실종되면 큰일 나요. 안보상이 큰 일이야. 그렇지. 그래서 영부인 찾습니다 하고 예. 제가 지금 광고를 좀 낼까 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꼭 영부인을 찾아주세요. 보시면 신고해 주세요. 이거 아. 말도 안 돼. 진짜 그것도 일종의 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 영부인을 찾습니다도. 그렇죠. 예. 이종섭, 예. 런종섭 예. 도망치고 없어졌어. 이 두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종섭을 김건희 영부인, 예. 이종섭, 런종섭 대사. 보세요. 호주 교포들이 불량품이니까 납품한다. 반품한다. 반품한다. 불량품 대사야. 이걸 반품한대요. 자, 호주 노동당 집권당이거든요. 그렇지. 상원 의원이 네. 오지 마라. 이런 대사 필요 없다. 교민들도 반대한다. 이게 개망신을 지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거예요. 그 호주 정부도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교민들뿐만이 아니고. 아니 자기 나라 대사를 범죄 도피차로 생각해서 국민적 비난이 많은 그렇지. 거기에서 사는 호주 교민들도 호주 국민 아니에요? 이분들도 반품하러 가는데 호주 정부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루가 더 남았는데 20 예. 며칠까지인가 국민 토론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또 어디 가서 500조 있지도 예. 않는 돈 퍼주지 말고 예. 이종섭 해임하고 예. 영부인 내놔야 돼요. 예. 자 보십시오. 근데 하겠습니까? 안 하죠. 지금까지 했던 그런데 걸 제가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 선거가 불리해지면은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음. 김건희 특검 하자라는 소리가 나온다. 음. 이게 나오면은 저는 4월이 가면 떠나야 할 사람이 한동훈인데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이 윤석열이다. 윤석열, 김건희다. 그런데 저는 이 소리가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참겠어요? 한동훈 자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부산의 서병수 중진 의원 같은 분들이 벌써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한 거 있으면 회견에서 잘못했다고 해라. 아. 그러면 이제 곧 본인 선거도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렇지. 나쁘죠. 예. 곧 수도권의 중진들이 어쩌면 나경원, 원희룡까지도 김건희 특검하자 예. 하고 한동훈을 압박하면요. 한동훈 물러가요. 김건희 여사가 놔두겠어요? 그 말 한마디 하면은 지금 의대 정원도 보세요. 근데 김건희 특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죠. 받아야 정상적인 대통령이고 국민이 협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도 아니, 이상민 행안부 그러니까 장관도 회의 어떻게 마시켰는데. 됐든 예. 저는 어떻게 됐든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최상병 특검은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아야죠. 그렇죠. 그것이 수도권 의원들이 위기가 오니까 예. 말할 거고 한동훈도 자기 살기 위해서 말하면은 잘리는 거예요. 근데 받고 진실이 좀 밝혀져서 대통령이 이후에라도 개입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뭐 거짓을 말한 게 밝혀지면
그럼 대통령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기까지 밀고 가면은 음. 과거에는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좀 유리하니까 건방 뜬다 예. 하고 보수 언론한테 직설나게 맞아요. 예. 저는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딱 중간까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특검하자는 것까지만. 자, 보십시오. 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여사를 만나서 짤짤짤 빌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어제- 박근혜 만납니까? 어제 만났대. 저는 어제 만나서 제 일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님 제가 수사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 빌고 온 거 아니에요? 본인이 구형했잖아. 이것은 예. 윤석열 김건희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한 것들이 김건희 특검이 이태원 특검이 최상병 특검이 자 보십시오. 근데 너무 양평동 창의- 고속도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대통령 내분이 퇴임 후라도 예. 예.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래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사면해주고 찾아봐라. 이런 암시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보수가 좀 더 창의력이 있어야지 뭐 선거 때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이렇게 찾아가는 게 그게 이제 얼마나 보수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른바 이제 스윙 보터들 중도층들에게 얼마나 이게 표의 확장성이 있을까? 그거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없을 것 같아. 소환하는데 없을 것 같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예. 실패한 음. 김영삼 대통령을 인사 갔어요. 가서 음. 김영삼 시계를 흔들었다고. 예. 대통령이 주신 시계입니다. 했다고. 작살났어요. 아.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음.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한테 예우를 갖추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지만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그래 국정문란으로 아. 이렇게 나라를 망쳐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저는 추측이에요. 예. 대통령님 제가 수사 잘못해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과를 했다가 하면 차라리 좋아. 그런데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 전문가예요? 자 보십시오. 안철수 지금 분당갑에서 출마하신 분 있잖아요. 의사 출신이죠. 그렇죠. 예. 그분은 의사 출신이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윤석열 인수위원회 위원장 하면서도 의료 계획이나 의사 문제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심지어 이분은요. 예. 저랑 같이 했잖아요. 예. 창당 자금을 자기가 돈 많으니까 냈어요. 음. 대통령 후보 나와서 안철수당 돈 없으니까 자기가 돈 냈어요. 창당하고 대통령 선거 끝나니까 국고보조 나오니까 원금도 이자도 다 가져가 버리더라니까. 야, 그래서 제가요. 예. 그때 제가 국민의당 대표 아니었어요? 예. 절대 가져가지 못한다. 이건 안철수 후보가 특별 당비를 냈다. 그러고 거기다 표기를 해서 예. 반환 못하도록 해놨는데 제가 나오고 나니까 가져가 버렸어요. 이자까지 받아간 그런 분인데 지금 보세요. 그분이 분당에는 서울대병원은요. 공사가 IMF 때 중단됐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께 제가 보고해가지고 박용현 서울대 병원장이 꼭 부탁을 해서 병원 IMF 때 예산 다 깎는데 거기를 500억을 하고 산업은행에서 융자 받게 해가지고 분당병원을 세웠어요. 제가 거기 이사였다니까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내가 공로자인데 예. 거기 선거구에 분당병원도 있고 차병원도 있고 또 큰 병원이 있어요. 예. 이제 와서 안철수 후보가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래서 안철수는 분당에서 철수하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지금 저 선거 판세가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여론 전문가들이 민주당이 일당이 될 것 같다. 10명 중에서 9명이 일당이 될 것 같다. 오늘 보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열세인 상황에서 항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 이제 삭발하든지 뭐 이렇게 그 멍석 같은 거 깔아놓고 뭐 큰절하든지 삼보일배 하든지 뭐 이러면서 막판에 읍소 전략으로 보수 결집을 통해서 뭐 120석, 130석을 노리는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 옛날에 써먹은 거라 국민이 두 번 안 속아요. 두 번 한 속. 이번에도 보세요.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의사의 편지 뭐 의료진들하고 접촉해서 뭐 풀어본다? 네. 천만의 말이에요. 2,000명을 그대로 놓고 꿇어라? 저는 처음부터 우리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단계적이에요. 의사 증원은 옳다. 예. 그리고 지방대 의사를 의대 증원을 해라. 그러면서도 점진적으로 그렇죠. 의료계와 협의해서 소통해서 그리고 지금 교수 영원도 시설도 안 돼요. 의사가 엉터리 나오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라겠는데 박지원이 말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한동훈 안 먹혀줘요. 의사들이 의료협회에서. 예. 그런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면은 축소해서 조정하자 하는 것이 슬슬 군불대더라고요. 예. 연기 나겠죠? 예. 그렇지만 의사들이요. 저희 집안이나 저희 처가가 다 의사들입니다. 나도 의과대학을 3번 봐서 떨어져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이 꼴 됐어요. 이 꼴이 뭐 아이 제가 좋은 제가 의사 있으면 감옥 안 갔죠. 제가 의사 있으면 제 아내가 이렇게 6년 전에 하늘나라로 안 갔어요. 고생시켜서 그렇지. 그런데 의사들도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나빠요. 예, 그렇죠. 히포크라스 된 네. 정신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점진적으로 증언해야 된다. 또 의사들도 그것을 바라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대통령이 2,000명은 죽어도 안 돼. 내 명령에 따라 한동훈도 한번 해봐. 아니 국민들이 전두환 노태우가 6.29 해가지고 홀칵 넘어갔잖아요. 예. 한번 한번 예방주사도요. 예. 자꾸 좋은 걸 맞아야지. 한 번 속은 것은 2번 안 속습니다. 이게 근데 읍소 전략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읍소 전략 지금까지 해봐야 안 한 돼요. 10번 했었던 것 안 같아요. 돼요. 한 10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예. 이재명 대표한테 저도 혼났어요. 예. 제가 얘기한 것은 범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예. 뭉쳐서 예. 200석이 되어야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최상병 특검 모두 한다. 그 좀 스무드하게 하겠죠. 예, 한다. 예.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건 이제 보험야권에. 일부 언론들이 예. 야 민주당이 건방 떤다. 벌써 예. 200석? 그건 아니에요. 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민주당은 제1당이 돼야 되고 최소한 151석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난 2년간 민생 물가가 좋았습니까? 예. 민주주의가 좋았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었으면은 지금 스픽스에서 안 해요. KBS 최경영 시사하지. 나 얼마나 불렀어요. 안 부른다니까요.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예. 자, 남북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외교가 좋아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시대 정신입니다. 그렇게 될 그런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잘 된다. 예. 이건 안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예. 또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할 테고 그렇죠.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몇 타치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겸손하게 단계적으로 머리를 낮추고 더 낮추고 단계적으로만. 더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할 때지 우리가 이긴다가 할 때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제가 다녀보니까는 예. 부평갑의 노정면 예. 그 노정면은요 예.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노정면이라고 아주 부평갑에서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자, 잘 지었네 그거. 부평을의 우리 박선원 예. 그것도 외교안보 전문가로 그렇죠. 제가 국정원장 할 때 차장했어요. 예. 자, 그리고 동작갑의 유삼영, 예. 마포갑의 이지은 예. 거기는 제가 3번 갔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야 진짜 소주 한잔 하시려면 마포 가세요.
마포을의 이지은과 지금 조정훈이죠. 마포 갑에. 마포 갑에? 예, 조정훈인데 예, 조정훈 마포 후보는 갑에. 예. 시대전환 아니었어요. 시대전환에서 민주당 이 비례 연합으로 와서 됐는데 아니 그거 무엇보다도 김건희 특검을 엄청 반대를 했어요. 반대했죠. 김건희 법사위에서. 특검 반대한 사람이고 네. 그분은 시대 전환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전환해가지고 그렇죠. 그리 귀순해 버렸어요. 배지 한 번 더 달라고. 안 돼. 예. 우리 이지은 잘하대요. 어제도 네. 하니까 박지원입니다, 이지은입니다 하는데 이지은한테 박수를 얼마나 보냈는지 나 앞으로 이지은하고 같이 안 다닐래요. 박지원 인기가 하나도 없어. 전부 이지은이야. 아. 그러죠. 예. 강진, 갑에, 이정은, 예. JTBC 앵커 예. 거기도 좋고 예. 분당 가니까는 이광재 짱이야. 아. 그래서 지금 확실히- 안철수가 지는 건 쇼킹한 일인데. 아 만약에. 철수 시작됐다니까요. 예. 제가 만약에. 딱 가서 보니까 철수 시작했어. 어. 이 이광재 후보는 호남 향후가 해가 22%더라고요. 예. 그리고 강원 향후회가 한 8, 9% 된대요. 거기를 한 200명 모여놓고 저한테 강연하래요. 아, 강원도지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리고 예. 강원도지사를 하면서 이광재 후보는 강원도에 13, 4%밖에 되지 않는 호남 향후들이 전국적으로 밀어서 당선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호남 향후의 가파더라니까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딱 오락에서 갔더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 벌써 이광재야. 그리고 분당 먹자골목 가면서 이광재입니다. 박지원입니다. 이광재 맞습니다. 하는데 나한테는 박수 안 치고 전부 이광재라고. 그 달라지더라고요. 예. 달라진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민주당 후보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선거에 임해야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최수근 최수근. 특검 예. 다 할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민생 물가를 잡아야지. 음. 아니 한동훈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목련꽃 피웠다니까요. 김포가 서울 됐어요? 목련꽃 피면 서울 대땅했잖아요. 고칠 용인 것 가서. 같아요. 예. 목련꽃 고칠 것 같아. 예. 저요. 예. 용인도 지금 서울 돼야 되는데 가서 500조. 오늘 가는 고향도 서울 됐어. 가서 물어볼래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게 실종된 영부인 좀 찾읍시다. 스픽스에서 캠페인 해야 되겠네. 해야 돼요. 영부인을 찾읍시다. 그리고 이종섭을 군사법정에 세웁시다. 당연하죠. 예. 그 이종섭은 세우게 됐어요. 런종섭이고. 예. 아니 호주 교민들이 불량품 반납한다고 그렇죠. 여당 상원 의원이 오지 마라 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황상무는 회칼 테러 얘기했다가 그냥 잘못됐다고 싹 없어지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런 이종섭도 빨리 해임을 시키면은 이제 법정에 가서 그렇죠. 진실을 얘기하고 예. 청와대 비선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배우가 누굴까요? 예. 저는 알고 있는데 아, 하면은 고소당하니까 못해요. 저 떨었어요 지금. 아. 자 보세요. 민간 사찰 국정원과 검찰이 또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요 근데- 이명박 예. 정부 때 음.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포폰 만들어 가지고 총리실 공직기강 비서관에 줘 가지고 기억난다. 예. 청와대하고 예. 총리실만 그 전화로 통하는 거예요. 맞다. 이걸 그래- 박지원이 잡았다니까요. 그랬었죠. 완전히 예. 잡아가지고 내가 원내대표 할 때 지금 이석현 의원한테 주면서 폭로해라 해가지고 민간 사찰 다 폭로해서 처벌 받았잖아요. 총리실 민간인 자, 사찰. 그렇죠. 예. 그거 보십시오. 청와대 비서실에서 만들어서 대포폰 주어가지고 예. 총리실하고 같이 한 것도 박지원 손에 들어왔는데 최상병 관계 대통령실
비선 전화를 썼다고 하면은 안 밝혀질 것 같아요. 그 MBC에서 그 단독 보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02의 이태원 네. 그 대통령실 네. 그 뒷번호까지 지금 알고 계세요? 저 말하면 잡아간다니까요. 제가 잡혀가면 지금 선거운동 못해. 아니 근데 김종대 전 의원은 그런 이야기, 김종대 전 의원이었는지 제가 부승찬 후보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안보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보실이었을 것이다. 만약 지휘계통상, 아니 지휘계통상. 지금은 추측을 해서는 안 돼요. 예, 지금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최고위층이다 이렇게 봐요. 최고위층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뭐 최고의 관계자 그렇죠. 나아가 있을 때 최고의 관계자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실장급이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종섭 장관의 입틀막 하기 위해서 예, 일찍 장관직을 해임시켜 가지고 예, 그러면 없어지겠지 했는데 커지니까 예. 호주 대사로 도망치게 해가지고 그렇죠. 터지니까 네. 불러들였어. 그런데 뭐 방산 회의한다고 공관장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어제 그제 방산청장 한번 만난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민심이 확 돌아서 버린 게 이종섭, 최상병 때문에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다 울분을, 군대 내보는 부모들이 다 울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종섭 이거 돼요? 청와대 라인하고 전화했는데 그렇지. 그럼 누구예요? 그걸 또 해임시켜서 보호하려고 호주 대사로 도망치니까 거기서 또 불러와 가지고 공관장 안보 방산 공관장 회의한다는데 혼자 가서 방산청장 만나면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지금 선거 전에 물론 국가를 위해서는 이종섭 해임시키고 재판에 세야 되고 예, 김건희 특검, 디올백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검, 이태원, 최상병 특검 한다고 발표를 해버리면은 큰일 나.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진실은 밝혀져야. 그럼요. 그 다음에 유권자들이 또 그걸 알고 그게 뭐 대통령실은 최소한- 억울하다고 하니까. 최소한 나경원, 원희룡 예. 이런 분들은 대권 후보 아니냐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또 다음을 기약해야지. 다음 기약해야죠. 예. 그런데 기가 막혀요. 원희룡은 한동훈이 사지에 보내가지고 일단 후보 하나는 정리가 됐어요. 원희룡 떨어져요. 예. 자, 나경원 깔랑깔랑합니다. 제가 내주에 갑니다. 예, 깔랑깔랑하다. 네, 제가 예. 지금 두 번째 가는데 나 안철수도 아까 보니까 깔랑깔랑. 안철수는 이미 철수했다니까. 철수를 했고. 철수가 시작됐어요. 예. 아니 안 되잖아요. 자, 창당하는데 대통령 선거비에 돈 많아가지고 내놨고 한동훈은 지금 다 가져가 버려 이자까지. 한동훈은 유학 가야 되고. 한동훈은 예. 4월이 가면 떠날 사람이에요. 4월에 가면 예. 어딘가로 떠나갈 사람. 예. 패티김이 불렀잖아요. 5월이 오면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울어야 할 사람. 예. 내 말이 지금까지 틀린 게 있어요? 이낙연, 이준석하고 만나면 둘이 다 망한다. 둘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둘이 다 망했죠. 예. 이준석도 유학 갈 것 같고. 나는 이준석 참, 이 스펙스에서도 같이 했는데 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예. 꼭 그런 사람은 좀 진출해야 되는데 진출한다 가면은 우리 민주당 후보가 또 예. 공영훈 후보 그렇죠. 문화일보 기자로 예. 현대 자동차 사장으로 그랬죠. 이런 사장까지 사람이 했지. 대통령 국회의원 돼야지. 그런데 그러나 이준석은 예. 낙선하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요 이준석 후보가 낙선하더라도 유학을 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집권 여당에 또는 제1야당 후보들은 그렇게 갔다 올 수 있지만은 이건 군소정당으로 완전히 전락됐잖아요. 예. 그러면 현장에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예. 이준석 후보가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 나는 조언이 될 진짜 것 같습니다. 이준석 예. 좀 잘 됐으면 좋은데 아니 또 애정이 그 느껴지네. 이준석 예. 개혁신당 거기 편들었다가는 또 우리 당에서 공천 그렇죠. 취소할까 봐서 말은 못하고 어떻게 됐든 비례도 예. 비례정당도 더불어민주 연합이 네.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몰빵한다. 이게 후보님은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개혁 보수, 합리 보수 정도까지는 민주주의가 다양하게 그렇죠. 넓어져야 된다. 네, 넓어져. 예.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극우, 꼴통, 예. 그런 쪽까지 이렇게 가버리는 건 그리고 이제 그건 아니죠. 정부 자체가 그리고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 또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니, 국민들이 지금 아우 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국민들이 그럽니다. 예, 그래도 박지원이가 평양 왔다 갔다 할 때가 좋았다. 전쟁 위협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자, 노무현, 그렇죠. 문재인 우리가 언제 전쟁 위협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아니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 몇 푼 주고 우리 주식시장 좋고 좋죠. 우리 경제 좋고 경제 좋고 개성에서 조금 좀 벌어가지고 중소기업들도 좀 잘 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이 6만 한 3천 일했어요. 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예, 개성공단에 관련된 기업들이 12만, 13만이 지어버렸어요. 일자리 창출에 제일 좋은 것은 개성공단,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면은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예,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세우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 거기서 사 쓰지. 그런데 이게 개성공단은 물만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초코파이. 아니 물가도 낮출 수 있어요. 라면.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싸지. 아니 그런데 예. 그걸 안 하는 이 정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해놨으면은 우리 관광객들이 일본 가보세요. 일본 사람보다 우리 관광객이 더 많아. 진짜 그렇대요. 그래요. 진짜 그렇더라고. 어지간한 동네는 일본에 어지간한 동네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 우리 큰딸이 싸니까. 일본 싸니까 갔다 가는 와서 거죠. 예. 아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많아. 예. 이러더라니까요. 그렇지. 예. 아니 이 돈을 금강산에 가서 싸게 재밌게 놀고 예. 북한도 경제적으로 피고하면은 예. 안 싸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막아버리니까 예. 우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하면서 푸틴이 가만히 있어요. 러시아. 제가 국정원장을 했지만은 예. 러시아의 정보기관이 옛날 KGB로 세계 최고입니다. CIA하고 예. KGB 저 이스라엘 예. 하고 그런데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김정은이 불러다가 미사일 기지에서 회담해서 몽땅 데리고 갔잖아요. 김정은이 예. 가서 다 보고 와서 2% 부족한 발사체 ICBM 쏘아버렸잖아요. 자, 미사일 핵실험 하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빵 이쪽으로 미사일 쏴도 밤낮 우리 신원식 장관이나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은 원점 타격한다. 원점 타격 못해요. 미국이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 전쟁은 저는 없다. 아. 우리 남한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못하고 북한은 미국이 무서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발적인 도발은 계획적인 김정은의 도발은 있다. 아. 그래서 저는 엊그제 보세요. 김여정 부부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랬더니 일본에서도 부인하지 않는다. 북일 정상회담으로라도 해서 남북 평화를 지키는 것을 해야 되고 특히 김정은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미사일 ICBM 발사 핵실험을 안 하도록 미국도 간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지금 우리만 못하는 거예요.
코리아 패싱, 윤석열 패싱만 되면 되는데 진짜 왜 대한민국 패싱을 시키냐 이거죠. 코리아 패싱, 윤석열 패싱이 되는 게 미일 그 회담이 기시다와 바이든이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같은 경우도 미일 동맹이 한층 강화가 되면서 일본이 동북아에서 완전히 맹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회담 내용이 지금 그렇게 지금 아니 그리고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북일 정상회담에 네. 대한 논의도 할 거예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우리만 따댔어 지금. 6.15 정상회담에 특사를 했잖아요. 예. 저는 해봤다니까요. 정주영 회장이 그러잖아요. 예. 뭐라 하면 당신 해봤어? 나는 해봤어요. 음. 그때도 미국이 다 조율을 해가지고 가고 갔다 오면 숨소리까지 보고해주고 우리만 따댔다니까. 우리만 지금 패싱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 민생 물가를 살렸습니까? 외교를 잘합니까? 외교를 잘합니까? 남북관계는 파탄내고 민주주의 방심이 하는 걸 보세요. 밤나 MBC나 져주고 최경영 잘라버리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탄압받은 기관이 예. 방송계다. 그렇습니다. 예. 늘 그래. 경찰이다. 늘 그래서 그래. 보수 정부만 들어오면 늘 그냥 공영방송만 여기 가지고. 분들을 예. 영입해서 예. 국회로 진출해서 이걸 폭로시키자. 예. 아니 최경영 기자, 내가 국회의원 오라가니까 왜 안 와? 또 지켜야죠.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남에 으뜸 한우 꼭 사잡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치본색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원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